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음식물이 더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난 분들, 임플란트를 문제없이 하고 난 분들 중에 뭐 한 몇 개월 이상, 최소 몇 개월 이상 사용하신 분들, 또는 뭐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하죠. 치아 머리가 올라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뭐 임플란트를 심고 뭐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임플란트 그래 뭐 염증 없이 다 됐고 치아도 다 올라갔고 씹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자연 치아랑 다르고 어떤 점이 좀 불편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거, 이게 이제 음식물 끼임 현상인데요. 이 음식물 끼임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음식물 끼는 게 뭐 치아 사이에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거, 이런 걸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많고요. 어, 이 치아 주변에 음식물이 붙는다고 표현하죠. 치아 주변에 음식물들이 붙어서 이게 뭐 혀나 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씻겨져야 되는데 음식을 먹다가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이런 데들이 다 껴가지고 물로 꼭 헹궈야 된다. 너무 불편하다. 자연치아일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개 중에 가장 많은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는 현상,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이렇게 보철을 연결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음식물이 잘 안 끼고요.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을 끼우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일단은 끼는 현상들을 환자분들이 해석할 때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나만 이런다, 여기서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도 제가 임플란트를 한 개 하고 있는데 저도 껴요, 음식물이. 그러면 이거는 임플란트가 가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옆으로의 도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냐? 제 경험상, 물론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도 좀 많아요. 여기서는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 자연 치아는 치아 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근심 변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는 일을 쓰면 쓸수록 치아들은 이 앞쪽 부분으로 좀 움직인다. 근데 임플란트가 뒤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금니 쪽, 이 안쪽이라고 하죠. 안쪽이고 이제 앞쪽이라고 하면 앞쪽에 있는 치아가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보다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밀리면서 결국엔 임플란트에 음식물 끼는 데는 항상 앞쪽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있고 앞니가 있으면 뒤쪽에 임플란트의 앞쪽에 음식물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가 있는 쪽. 그러면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음식물이 안 끼냐? 안 끼죠. 그 앞에 자연치가 있으면 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끼는 데들은 어금니 쪽 임플란트 중에 앞에 자연치아가 있는 경우, 이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뼈에 유착돼 있고 치아는 뭐 자연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니까 점점 틈이 벌어지니까 음식물이 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쯤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랑 자연 치아 사이에는 차이가 가장 큰 게요. 음식물을 씹거나 이러면 자연 치아는 움직입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동시에 음식물을 씹으면 얘는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여요. 그럼 어느 씹는 순간에 치아는 앞쪽으로 약간 밀려요. 씹는 그 순간에요. 음식을 먹는 순간 치아가 살짝 앞으로 밀리거든요. 얘는 안 움직이니까. 그럼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음식물이 처음에 좀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아예 안 끼죠. 왜냐면 빡빡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끼는 건데 처음에 조금 꼈을 때 그게 제거가 빨리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치아가 교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치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이 사이에 고무줄만 껴놔도요, 이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리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계속 벌어져요. 음식물이 또 끼고 또 끼고.
이러니까 그 공간 다시 닫히지 않고 계속 벌어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치아는 움직이는 거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안 생겨요. 그것도 뭐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끼고 어떤 분은 안 끼고. 이거는 교합적인 영향이 저는 크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씹는 순간에 이 치아의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해 줄 것이냐. 위아래 물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치아에 대한 위아래 치아의 물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어금니에 뭘 씹었을 때 이 치아의 움직임을 사실 치과 의사가 예상해서 그거에 맞춰서 교합 조정을 해준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끼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떤 능력자가 그걸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정말 빡빡하게 만들어도요, 끼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끼어요. 그래서 뭐 더 과하게 빡빡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생략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라서 좀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사실 많이 맞춰왔고, 임플란트가 그쪽 방향으로도 많이 좀 바뀌어 왔어요. 이 음식물 끼임을 어떻게 쉽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음식물 끼는 현상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일반인 분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요.